이 기자들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군인답지 못한 행동을 이번에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형이라는 분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하다가 드디어 지난 4월 15일에는 천안함 인양되고 나서는 그 다음날 이런 발언을 했어요. 외부 충격에 의해서 폭발되었다 하면서 우리 군은 이 사태를 국가 안보 차원의 중대 사태로 인식하고 대비하고 있다. 국가 안보 차원의 중대 사태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일 잘한 말이에요. 그동안에 뭐 북한 특이 동향 없다, 북한 개입 증거 없다 하다가 국방부 장관이 딱 정색을 하고 이 사태는 국가 안보 차원의 중대 사태입니다. 라고 딱 국민한테 보고를 하니까 이제 정신 차린 거 아닙니까? 최근 정부가 한 발표 중에서 제일 의미 있는 이야기가 김태형 장관이 한 국가 안보 차원의 중대 사태다 한 발은 그겁니다. 말을 정확하게 하면은 그 말이 힘이 생겨가지고 그 상황을 끌고 가요. 그 발언이 나오니까 그 뒤부터 청와대에서도 그쪽으로 딸려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북한 개입 증거 없다는 말 못하게 됐죠. 이제는 국방장관이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 사태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 내부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름탱크가 터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북한이 저지른 거라는 말을 그 말로서 딱 정돈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김 국방장관이 괜찮은 사람인데 계속 여당까지도 포함해서 군 지휘부를 문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군 지휘부를 문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가해자는 김정일이고 피해자는 군입니다. 군이 된통 얻어맞아가지고 비틀비틀 하는데 거기다가 문책까지 해요. 또 문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북한 특이동향 없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국가 차원의 안보 차원의 중대 사태다라고 주장한 사람을 문책을 합니까? 기습을 당했다고 문책을 합니까? 군대는 기습을 당했다고 문책을 하면 안 싸웁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메가드가 그러면 이기기만 했습니까? 메가드는 2차 세계대전 때 필리핀에 있었는데 처음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비행기를 제대로 이렇게 대피시키지 못해가지고 진주만 습격 다음날 일본 전투기가 그냥 그 수십 대의 비행기를 활주로에서 다 불태우고 그리고 초기 상륙작전에 대비하지 못해가지고 미군이 다 항복하고 자기 혼자만 살았습니다. 혼자만 구출됐죠. 혼자만 항복하기 전에 대피를 했죠. 그렇다고 메가드를 우리가 해임을 했습니까? 기습당했으니 갈 수 없다. 다음에 잘 싸워라. 해가지고 신뢰를 보낸 거죠. 피해자인 기습당한 군대를 군 지휘부를 문책을 하겠다고 벌써 달려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군대가 싸웁니까? 그래서 군부대 문책은 하기 전에 문책을 하려면 청와대를 문책을 해야 돼요. 청와대를.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기가 막힌 게 작전 중인 천안함에 타고 있던 사병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애인하고 부모들하고 전화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군대가 그동안 좌패정권 하에서 얼마나 허물허물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군 기강을 잡아야 돼요. 세상에 핸드폰을 사병이 들고 다니는 그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군대는 세계에서 제대로 된 군대는 하는 거 없습니다. 일본 자위대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자위대는 군대가 아닌데 일본 기자들 제일 놀라는 게 야 이런 군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군대가 어디 있나. 더 놀라운 것은 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느냐고 비판하는 기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기자들이 다른 거는 다 문제를 막 삼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군 기강이 문제가 많다라고 쓰는 기자는 아직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되기를 바라니까 오히려 거꾸로 생존자들로부터 핸드폰을 왜 압수했느냐고 시비를 거는 기자도 있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지금 천안함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북한에서 알아서 공격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군자매들한테 물으니까 통제가 안 된다고 그래요. 통제가 안 된다는 뭐냐? 핸드폰 압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장교가 사병들 핸드폰을 못 쓰게 할 만한 권한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이상한 부대가 되어버렸다. 이상한 게 또 사병들은 자기들끼리 계급으로 안 부르고 아저씨라고 부른다. 아저씨 군대. 평택 2005년에 평택에 미군기지 이전한다고 좌익들이 몽둥이 들고 폭동을 일으키니까 그때 노무현 정부하에 군인이 그것도 윤광욱이잖아. 진압을 하라고 군인을 보내면서 방패만 달랑 들게 해가지고 몽둥이든 좌익들한테 얻어맞도록 했다. 군인이 방패 들고 나가가지고 얻어맞도록 방치하는 이 군지휘부 몽둥이 군대 몽둥이 들고 있어요. 초병들이 지금 식단이 없어요. 몽둥이 군대, 아저씨 군대, 핸드폰 군대. 이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고 우리 군대가 이렇게 지금 동네북이 되는 것은 자업자득인 면이 있어요. 그동안에 군 장교들 중에서 한미연합사 해체 이 작업에 나는 동참할 수 없다. 난 그만두겠다 해가지고 사표를 던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청와대의 압력이 있지만은 제주 해역에 북한 선박 통과시키는 여기 합의에 도장 찍을 수 없다. 사표 던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DLZ에서 대북 정황판 방송 폐지하는 거 이거는 군인으로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해가지고 양심선언하고 사표 던진 장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군대를 아주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요. 우습게 보기 시작하고 요렇게 아주 경멸하는 막 짓이기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자급자득이에요. 자기의 권위는 자기가 지켜야지. 군 장교단이 현역 전역한 사람 다 합치면 약 40만 명이 됩니다. ROTC 출신 16만 명, 3사 출신 14만 명, 육사 회사 공사 출신 한 2만 명 등등 합쳐가지고 40만 명이나 되는 군 장교단이 대한민국을 지켜봤는데 그냥 이렇게 수모를 사이비 기자들하고 친북 정치인들한테 당해가지고 입 닫고 한 10몇 년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요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까지 고소하다 해서는 안 되고 군 지휘부의 문책은 안 되지만은 군 기강은 반드시 바로잡아가지고 군인다워져야 된다. 군인이 좀 무서워져야 된다. 군인이 왜 사이비 기자들 앞에서 대도하는 정치인 앞에서 벌벌 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자존심 상해서 못 보겠다. 군인다워져라 하는 이런 충고를 우리가 아주 세게 해야 됩니다.